한국공예관은 공예관을 먼저 만들고 비엔날레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나서 공예관을 준비를 했어요. 비엔날레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가 시장 취임하고서 일들이 많죠. 시장 취임하고 나서는 내가 취임하고서 한 10여일 채 안 됐는데 충청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임원들이 3명인가가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 공예 전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을 얘기를 해요. 전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전시할 물품이 있어야 되고 또 전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시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한국 문화 5,000년 전이라고 하는 전시하는 행사를 세계 여러 주요 도시에 전시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것이 공예였습니다. 우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공예가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였다. 공예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전시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건의를 나한테 한 거예요.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예산 요구를 6억을 요구를 했더니 그게 뭐 하는 것이냐. 비엔날레라는 게 뭐냐. 전시하면 전시에 전람회면 전람회지 무슨 비엔날레라는 건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부감이 있는 데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반발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에서 예산만 쓰는 것이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역에. 그리고 청주하고 공예하고에 무슨 인연이 있느냐.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중앙부처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 가가지고 얘기는 설명을 다 했어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문광부에서는. 그래서 문광부에서 아주 흔쾌하게 자기네들이 도울 수 있는 하는 돕도록 노력하겠다. 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제 예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산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산업자원부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도 가서 만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문광부에서 21억을 예산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10억을 예산을 지원해주고 충청북도에서 3억을 지원해주고 모든 준비를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죠. 정부에서도 그런 공예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가 우리 청주가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공예가 우리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99년 9월 20일인가에서 시작을 해서 32일 동안을 했습니다. 청주가 공예를 그렇게 해서 참 대단한 성과를 거두면서 새로운 예술 문화 부문을 훌륭하게 개척이나 다름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예가 중심이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 공예관을 준비를 한 겁니다. 고인세 박물관 그 앞에 병원을 하던 4층짜리 건물을 그 건물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공예관을 만들었죠. 저는 2006년에 청주시청을 퇴직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한국공예관 관장을 맡아서 일해왔던 김종벽이라고 합니다. 한국공예관이 개관되면서 청주 시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를 추진해왔고 특별 전시를 다양하게 또 진행해서 해외 작가 초청 특별전이랄지 또 교류전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왔고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청주 시민들에 대해서 그 공예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공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왔으므로 취미로 하기도 하고 또 공예가, 공예 작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또 도시 내의 거리마다 골목마다 다양한 공방들이
개설이 돼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도 하게 하고 그런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이 돼서 공예도시 청주의 그 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공예문화 발전에 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책임을 지고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소속 구성원들의 화합 분위기, 열성적인 추진력, 직원 상호 간의 협조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모든 일들이 재미있게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우선 저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운영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보니까 한국공예관의 직원이 10사람 되는데 그중에 정규직이 1명이에요. 나머지는 비정규직이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제가 시에 많이 항의도 하고 표출해서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열악한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열심히 일을 해 주어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깔끔하게 성공을 거두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공예관의 공예작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매장이 구 공예관 건물 1층에도 있었고 청주공항에도 있었고 서울 인사동 쌈짓길에도 있었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도 있었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훌륭하게 보였고 또 다른 유사 기관보다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이 월간 크라트가 지향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져서 한국공예관을 인정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공예관과 지원관계에 있던 이제 청주의 그 조각보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땀앤땀 동아리, 그 땀앤땀 동아리와 그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 이상봉 씨 같이 합동 작업을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전개했던 거 굉장히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태리 베네치아 유리공예와 연관이 됐습니다. 베네치아의 유리공예를 리드해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유리 학교와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세계적인 유리공예 작품을 유치해서 청주에서 전시했던 거, 국내 유리공예의 진수를 보여준 그런 전시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공예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청주시청 문화관광과의 업무죠. 그것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관장을 했을 때 그런 업무들을 아주 공예관 본연의 업무로 받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직원들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공예관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성심을 다해 일해왔기 때문에 주위에서 볼 때 훌륭하다, 멋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공예관이 그동안 열심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공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청주 시민들이 공예에 많은 참여를 하고 전국적인 공모전에 참여해서 훌륭한 상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예도시의 면모를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 몇 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돼서 경기 침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공예인들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서 활동을 중단하거나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돼 있을 겁니다. 한국공예관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경기 침체 이것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시민들을 이끌어주고 또 지원해주고 공예인들이 다시 활발히 공예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당부를 드려봅니다. 아주 훌륭한 우수한 공예품을 우리 한국의 그 IT 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IT 산업 활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아주 우수한 공예 작품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판매도 또 중개 사업을 해서 판매도 해주고, 그러한 사업을 그래서 공예 산업의 중심 역할을 우리가 청주에서 하자. 무슨 전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구하고 판매, 유통 분야 중간에서 다 도와주는 이제 이런 일까지도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전통 공예 마을을 저 미원에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하고 아주 가깝게 서로 협조를 하면서 그러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건 받고, 그런 공예 마을하고 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우리 공예관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